자,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번과 2번이죠. 그래서 1번부터 2번 사이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또 지문 해설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서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뭡니까? 강연이라고 되어 있죠? 1번, 2번. 강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1문단부터 바로 체크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단은 인사 소개말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또 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 꽃에는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어 그 부분도 먼저 좀 살펴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일으키는 것도 있어서 제거하고 꽃잎만 드셔야 해요. 진달래꽃은 수술의 독성을 제거하고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1문단 다시 이제 돌아와서 1문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강연자 소개를 하고 있죠. 강연자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하죠. 소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요리연구가 땡땡땡입니다. 강연자 소개 인사 플러스 그 강연자의 발표자를 다시 한번 발표자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발표자 소개가 있다. 그 한행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맛있는 꽃이라는 강연 제목에서 짐작하셨을 텐데, 제목이 맛있는 꽃이네요. 작은 따옴표로. 그래서 맛있는 꽃. 그래서 두 번째는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맛있는 꽃. 오케이. 작은 따옴표 밑줄 들어갑시다. 맛있는 꽃. 밑줄 들어가서, 자, 강연의 제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것처럼 강연의 제목인데 맛있는 꽃, 한마디로 중심화제예요. 자, 중심화제인데 밑줄 들어갑니다. 이 맛있는 꽃이 바로 뭐냐면 식용, 먹을 수 있는 꽃을 얘기하는 거죠. 식용꽃에 대한 것이다 해서 식용꽃, 그것도 밑줄 칩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맛있는 꽃, 식용꽃을 가리킨다. 즉, 꽃을 음식으로 먹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맛있는 꽃 강연 제목이다. 그 다음에 강연 제목과 관련된 성질,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 먹을 수 있는 꽃이다. 됐죠? 또 하나 더 밑줄 쳐야 돼요. 친절하게 좀 해설이 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식용꽃이라고 했는데 또 다음 내용에서 여러분, 꽃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해서 꽃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 해서 꽃을 먹는 것 밑줄 쳐서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맛있는 꽃은 앞에서 본 것처럼 강연의 제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강연의 제목의 구체적인 특징이 바로 뭐다? 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식용꽃이다라고 하는 것. 반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식용꽃, 꽃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 형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강연자가 청중들에게, 그죠? 또 이어서 제스민 차 드셔본 분은요. 그래서 질문 형식을 통해서 청중의 관심과 관심을 높이죠. 또 청중들의 어떤 집중도를 높이는 이러한 말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형식의 말하기 전략을 통해서 말하기 특징 또는 말하기 전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거 연결해서 이 꽃 먹는 것 요 부분에서 질문 형식을 하고 있다. 말하기 특징을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강연의 제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말하기 특징, 질문 형식 통해서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마시는 차 중에는 말린 꽃잎을 재료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몇 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하는 부분도 밑줄 들어가세요. 세 번째는 몇 분이 고개를 끄덕여 하는 부분이죠. 자, 고개를 청중이 끄덕였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강연자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강연자의 말을 들으면서, 나 먹어봤어. 아니면 나 그런 경험 있어. 라고 해서 이 끄덕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네, 발표자, 강연자 입장에서 보면 청중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네, 청중의 어떤 반응을 살폈다라고 보는 건데, 자, 이렇게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뭐다? 청중과 상호 소통을 하는 거죠. 네, 청중과 상호 소통, 상호 교감을 하면서, 상호 소통하면서, 네, 강연을 진행을 하는데, 앞부분에서는 네, 말하기 특징을 체크했다면, 여기에서는 강연 전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강연 전략이, 네,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청중과 상호 소통하는 강연 전략이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다음, 네 번째. 여러분이 마시는 차 중에는 말린 꽃잎을 재료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꽃은 소스나 샐러드의 재료로도 자주 쓰인답니다. 차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차 밑줄 치고 1번.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꽃이 쓰이는 거죠. 음식으로 쓰이는 거, 예시. 소스나 샐러드의 재료에서 소스, 샐러드의 재료, 네, 밑줄 들어갔고요. 자, 요 두 개 밑줄 쳐서 차나 소스, 샐러드의 재료 두 개 밑줄 쳐서 자, 꽃이 음식으로 활용되는 예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꽃이 음식에 활용되는 예를 들고 있다. 활용되는 예시를 들고 있다. 이 강연자의 말하기 전략은 질문도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질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기도 합니다. 네, 짧지만 있을 거 다 있죠. 화면을 보시죠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화면을 보시죠 라고 하는, 화면을 보시죠 라고 하는 부분에서 화면 네모칸 칠까요? 아마 시각 매체 자료를 그죠?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진 같은 걸 아마 제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시각 매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강연은 참고로 1인 대답, 1인 말하기에 해당이 돼요. 시각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서 이 시각 매체 자료는 어떤 효과가 있다? 청중의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죠. 청중의 이해도를 쉽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시각 매체 자료죠. 아마 사진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미꽃잎을 올린 샐러드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펜지꽃, 호박꽃, 또 샐러드나 소스의 재료로 쓰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했었던 요 소스나 샐러드의 재료에 대해서 사진 자료를 이렇게 화면으로 사진 자료를 아마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정말 꽃을 음식에 어떻게 해서 먹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자, 요 부분이죠. 네, 소스 샐러드의 재료라고 하는데 화면을 보기 전에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는 건가? 네, 청중이 가질 만한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음식 재료로 쓰는 이유는 꽃잎의 화려한 색과 은은한 향기가 식욕을 자극하고 입맛을 돋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자, 꽃을 음식 재료로 또는 음식 재료로 쓰는 이유죠. 음식 재료로 쓰는 이유 밑줄 들어가세요. 밑줄만 잘 쳐도 이번 질문은 좀 간단하죠. 쓰는 이유. 자, 첫 번째 번호 매겨둬야 되겠죠. 네, 첫 번째 뭐라고? 네, 화려한 색, 그죠? 네, 화려한 색, 은은한 향기. 오케이. 그래서 화려한 색을 먼저 1번을 치고요. 화려한 색, 이것이 뭐를 한다고? 화려한 색이 식욕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은한 향기. 자, 은은한 향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식욕을 자극한다고 그랬죠. 식욕 자극. 다시 한번, 식욕 자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입맛을 돋우는 효과. 식욕 자극인데 이게 다른가? 네, 입맛을 네, 도둠이라고 할까요? 입맛을 도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우리 전통 음식에도 꽃을 넣은 게 있는데요. 자, 됐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첫 문장은 우리 전통 음식과 연관해서 설명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네, 전통 음식에도, 네, 전통 음식과 관련시키는 부분이 있죠. 그만큼 이거는 역사가 오래되고 안정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첫 문장이 그러했고, 혹시 꽃을 넣은 음식을 먹어본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볼까요? 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역시 앞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네, 말하기 특징 중에 하나죠. 자, 말하기 특징이 뭐다? 똑같은 거예요. 네, 질문을 통해서, 네, 질문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 질문 형식이 청중의 관심과 그 다음에 집중도를 높여주는데, 여기에서는 경험을 환기시켜주죠. 그래서 질문 형식의 특징이 첫 번째, 어떤 그 청중, 학생들이죠. 네, 청중의 경험, 과거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 경험을 환기시켜준다. 다음 두 번째, 저기 옆에도 보이지만 청중의 관심과 네, 집중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기능도 하게 되죠. 자, 말하기 특징 계속해서 신경 써서 봐둘 필요 있어요. 자, 말하기 특징, 질문 형식, 네, 대표적인 말하기 특징이네요. 자, 이렇게 질문 형식을 통해서 했고, 이 질문 형식으로 한다라는 건, 네, 손을 든 학생을 가리키며, 네, 어떤 음식을 먹어보았나요? 그죠? 네. 학생, 강연을 듣다 보니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 네, 생각나요. 화전. 꽃지짐이죠? 네, 생각나요. 네, 좋은 예를 들어주었네요. 해서, 질문 형식이 있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좀 분리를 할까요? 네, 세 번째로 분리해서 잘게 나눠서 할게요. 자, 학생을 가리키면 어떤 음식을 모아봤나 해서, 학생의 말이 있지요. 네, 학생의, 말 부분을 좀 체크하러 갑니다. 자,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요 해서 과거 경험을, 네, 떠올리고 있죠. 과거 경험을 떠올린 것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강연자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연쇄작용으로 그걸 떠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하면서, 네. 좋은 예를 들어주었네요. 다 함께 박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하는 부분. 고맙습니다.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자,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강연자는, 네, 청중과, 네, 상호작용 능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박수 쳐달라라고 했죠? 네, 키워드 하나 더. 네, 박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청중과, 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꽃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예를 들어 봄철에는 여럿이 모여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먹었고 해서 전통 음식과 관련식과 요 앞에도 있고 뒤에 있죠. 그래서 요거 앞뒤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앞뒤로 언급하면서 플러스 예시를 들고 있죠. 이 예시로 든 것이 뭐다? 바로 네, 진달래 화전, 가을이면 국화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 예시를 좀 체크하면 진달래 화전, 진달래꽃으로 네, 부쳐 먹었어요. 네, 지짐을 해서 먹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을에 국화차. 맛있나? 맛있겠죠. 자, 두 번째 문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네, 전통 음식에 대한, 그래서 강연자가 네, 꽃 관련된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죠. 네, 먹어본
경험을 질문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통 음식의 예시도 적어놨습니다. 왜? 이게 먹어본 경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학생들이 먹었던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네, 꽃이 우리 음식의 재료로 쓰였다라는 것을 네,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3문단. 자, 세 번째 문단.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네요 하는 부분이에요. 철쭉꽃은 화전 재료 쓰이는 진달래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성이 있으니까요. 철쭉꽃뿐만 아니라 아네모네, 은방울꽃과 같은 것들도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꽃을 먹기 전에 독성이 있는 꽃인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주제 미리 쓸 수 있죠? 네. 독성이 있는 것은 음식에 사용 금지죠? 네. 독성 있는 꽃은 네,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절대 음식 재료로, 네, 음식으로 절대 음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얘기하고 있죠. 소주제가 그 내용 자체네요. 뭐 너무 내용이 짧아서. 자, 첫 번째. 그런데 여기서 주된 설명 방식은 예시와 설명이 좀 섞여 있죠. 그래서 예시 첫 번째가 바로 뭐다? 네, 철쭉꽃을 들고 있죠. 철쭉꽃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네, 첫 번째, 네, 진달래꽃과 비슷합니다. 진달래꽃과 비슷은 한데, 그렇죠? 네, 독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독성 부분에다가 세모 치면 되겠죠. 자, 예시 첫 번째, 네, 철쭉꽃. 그 다음에 아네모네. 그죠? 네, 먹어서는 안 돼. 확인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예시 두 번째는 아네모네. 그 다음에, 네, 은방울꽃인데, 아네모네와 은방울꽃은 다른 꽃과 흡사하게 생겼다기보다 이것은 역시 독성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독성을 조심해라. 그래서 네, 두 번째 이 예시를 통해서 네, 독성 확인을 당부하고 있네요. 독성 확인 당부.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가죠. 자, 네 번째 문단. 또 꽃에는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농약이라든가 오염물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길거리에 매연, 아무리 꽃이 예쁘게 피어도 매연을 탄소작용했다면 좀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꽃에 따라서는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도 있으니 암술, 수술, 꽃받침을 제거하고 꽃잎만 드셔야 해요. 그래서 네, 오염물질, 네, 주의 이렇게 할까요? 주의. 밑줄만 잘 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거죠. 네,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이 알레르기는 다 제거하고 먹으라고요. 네, 다 제거하는데 암술, 수술, 꽃받침을 제거한다는 건 꽃잎만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꽃잎만 먹어야 함.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주의사항은 꽃잎만 먹어야 된다는 거. 꽃잎 이외에 다른 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암술, 수술, 꽃받침 같은 거. 자, 진달래꽃은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네, 물에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네, 진달래꽃을 예시로 들면서 진달래꽃은 반드시 뭐를 제거해야 된다? 수술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수술을 네, 약독성이라고 할게요. 약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요 주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전통 음식에 꽃가루를 꽃을 활용해서 음식을 재료로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데 네, 독성 있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로 좀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문제로 달려가서 문제가 아니라 좀 특징 좀 정리할까요? 자, 앞부분에
지문만 딱 보고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자, 그럼 나머지 그 특징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징 정리를 하면, 앞부분의 소개 부분을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뭡니까?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강연자의 직업을 소개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강연자의 직업을 소개하면서, 이건 뭐야? 이 강연자의 이 발표 내용의 공신력, 강연 내용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죠.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즉,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이렇게 쉬운 것들은 어떤 효과, 어떤 특징,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줄 수 있는가, 이걸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말하기 특징 빠지면 안 되겠죠. 네, 질문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효과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죠. 효과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질문 형식을 통해서.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질문 형식에서, 경험 환기, 그죠?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시각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죠. 시각 매체 자료. 이것만 있나요? 플러스. 여기 보니까 또 예시를 들고 있죠. 말하기에 예시를 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시각 매체 자료 예시를 활용해서 청중의 이해를 아주 쉽게 하고 있죠. 예시를 통해서 청중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말하기 특징이 될 수도 있고 발표 전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바로 물어보네. 그죠? 바로 물어보죠. 자, 밑줄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체크해보면, 예. 그렇죠.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 질문 밑줄, 경험 이끌어 밑줄 칩니다. 강연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에서 연결 짓고 있다.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밑줄. 세 가지를 봤어요. 질문, 경험 이끌어. 내용과 연결. 맞는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말하는 건데? 자, 일단 1번 정답 후보. 너무 쉽다, 이건. 강연 중간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 자, 중간에 밑줄, 내용을 요약 밑줄 칩니다. 청중의 이해 밑줄 치고 청중의 이해 도우려고 한 건 맞는데 요약은 아니죠. 요약 X, 짝대기. 다음 3번. 설명 대상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제시. 자, 대상 밑줄, 역사적 사건 제시 밑줄 없죠. 역사적 사건 없어요. 흥미 유발하려고 했던 거는 질문하거나 시각 매체 자료를 활용했겠죠. 다음,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 자, 과거 경력을 소개. 밑줄 치고요. 강연 내용에 대해서 신뢰감. 자, 내용에 대해 신뢰감 밑줄 치는데, 신뢰감. 요게 좀 헷갈릴 수가 있지요. 자, 그럼 과거 경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 과거 경력이 우리 지문상에서 없습니다. 과거 경력 X. 그냥 직업만 소개한 거죠. 요리연구원에서 과거 경력 X. 다음 5번. 강연 진행 순서를 처음에 안내 밑줄.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내용을 예측 밑줄. 안내도 없었고요. 안내 X. 예측도 처음에는 아니었죠.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도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자, 2번 문제 별표 들어갑시다. 강연을 들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활동지래요.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 듣기 전에 떠올릴 생각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죠.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지문이나 보기에 군데군데 박혀 있으면, 군데군데 박혀 있으면 해당 기호가 있는 선택지를 읽고 바로 가서 판단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때는 동그라미 기호가 하나만 설명한 것을 우선 타겟으로 먼저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이지요.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2, 3, 4, 5로 먼저 좀 공략을 해볼게요. 니은에서는 들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했음을. 자,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점검,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과 부합 밑줄. 그럼 니은 부분 가시죠. 진달래꽃과 철쭉꽃의 자, 형태적 차이점은 무엇일까? 형태적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했는데, 네, 이 내용이 사실이야, 진짜야, 가짜야 라고 판단하는 그 내용, 그걸 미리 사전에 점검했다?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 네, 점검했음, 네, 사실과 부합하는지 점검했으면 이런 의문 가질 수도 없죠. 네, 형태적 차이점 이미 알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강연자는.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다음 3번. 연습 삼아서 들어갑니다. 디귿에서 들은 내용을 강연자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대상에게 적용하였음. 해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대상에 적용 밑줄칩니다. 자, 디귿 부분 한번 보세요. 학교 화단의 꽃은 함부로 음식 재료로 쓰면 안 되겠군. 뭐가 잘못됐어요? 디귿 X 쳐야 되겠죠. 학교 화단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학교 화단의 꽃은 함부로 음식 재료로 쓰면 안 되겠군. 학교 화단을 네, 강연자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식용꽃과 관련돼서 학교 화단에 키우는 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없다고요. 학교 화단 X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다음 4번. 리을에서는, 리을 아직 안 읽었지만, 자, 들은 내용을 자신의 문제 해결에 활용 밑줄 들어가고요. 한번 봅시다. 어떠한지. 자, 볼게요. 동아리 행사로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해 걱정했는데 꽃을 재료로 한 음식 만들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동아리 활동, 동아리 행사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던, 그죠? 네, 못했던 내용인데 이거를 듣고서 네, 결정을 했나요? 그죠? 꽃을 재료로 음식 만들기라는 해결책을 떠올렸나요? 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네. 그거는 맞습니다. 다음 5번. 들은 내용과 정보 간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네. 정보 간의 관련성 밑줄, 범주화, 네. 밑줄 칠까요? 범주화 했습니다. 자, 범주화하는 건데, 이거는 식용 여부에 따라서 꽃을 분리한 거죠. 그래서 범주화 동그라미 치고, 식용이냐, 식용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독성 있는 꽃은 식용이 아니다라고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유발하는 것 안 되고, 진달래꽃은 네, 수수를 제거하고 먹으라 해서 네, 범주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3번이 문제가 되는데, 네, 3번이 문제가 되는데, 자, 학교 화단이 언급이 안 돼서 좀 네, 터부시하려고 해서 2번과 3번이 이제 남았으니까 다시 판단하러 가는데, 자, 함부로 음식 재료 쓰면 안 되겠군. 그죠? 근데 학교 화단의 꽃은 함부로 식용재료로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그 꽃에는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학교 화단하고 요거는, 보기하고 선택지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활동지에 있는 디귿에 있는 학교 화단하고, 여기에 관련 언급이 최대한 연결할 수 있는 게 찾아보니까, 네 번째 문단에,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를 밑줄 치고 바로 요 부분 학교 화단에다가 연결해서 학교 화단의 꽃은 진짜 여러 가지 오염물질 누군가 쓰레기를 버렸을 수도 있고 또 매연에 찌들었을 수도 있고 등등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 중에서 3번이 그나마 조금 더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이건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겠군. 그래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대상에게 적용 이게 맞아요. 직접 언급하지 않은 대상 맞아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은 건데 언급하지 않은 대상에서 언급했다 맞죠. 학교 화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자체를 얘기한 거니까 3번이 맞네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1번은 2개니까 나중에 판단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쉽게 네, 정리가 됐죠. 자, 일단 2019년 9월 모의평가는 마무리합니다.